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에서 중국에서 원전을 누출한다라는 신고가 들어와서 분석 중이라는 소식이 CNN을 통해서 전해졌는데요. 중국의 한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됐다라는 신고를 미국 정부가 받았다고 합니다. 요즘 미국과 중국이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문제인 만큼 더욱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신고를 한 주체는 이 문제의 원전을 일부 소유하고 있는 프랑스 업체입니다.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아직 관련 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CNN 보도를 보니까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난달 중국 광둥성 타이산 원전에서 핵분열 기체가 누출되고 있다는 경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과 주민들은 지금 방사성 위험이 닥치기 직전인 상황이라고 경고했다는 것입니다. 관련 소식이 앞으로 나오는 대로 계속해서 예의주시하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사이판 노선 운항을 다시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이후 1년 4개월 만이고요. 아시아나항공은 7월 24일부터 주 1회 사이판 노선을 운항합니다. 사이판을 입국할 때 미국 FDA와 WHO에서 승인한 백신 접종이 확인이 된 경우에는 격리가 면제되어서 자유로운 여행이 가능하고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도 자가 격리가 면제됩니다. 자, 다음 소식 볼까요? 요즘 우리나라 대표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와 네이버가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돋보이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카카오는 올해 들어서 시가총액이 무려 63조 원까지 올라서서 이제 네이버를 추격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에 이어서 SK하이닉스가 2위인데 시가총액이 96조 원인데 카카오가 지금 속도라면 시가총액 2위까지 탈환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죠. 1년 만에 구조적으로 완전히 바뀐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카카오가 이커머스 계열사와 다시 합병합니다. 카카오 커머스는 지난 2018년 12월 카카오 쇼핑 부문에서 아예 독립법인으로 분사했죠. 그런데 3년 만에 다시 합친다는 거고요. 오는 22일 이사회를 개최해서 관련 안건을 상정한다고 합니다. 이 합병은 올해 안에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합병 이후에는 카카오 커머스는 카카오 내 별도 조직으로 운영을 하는데, 왜 카카오가 다시 카카오 커머스를 합병하겠다고 나선 것일까요? 앞으로 카카오는 주력 사업을 광고에서 커머스로 옮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이커머스 산업이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커머스 서비스 확장에 앞으로 더욱 공격적으로 나설 것이다. 그리고 쿠팡과 네이버 등 지금 현재 이커머스 양강에 적극적으로 대항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가 됩니다. 얼마 전에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했다라는 재미있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탄자니아도 여기에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관련 언론사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탄자니아 대통령이 암호화폐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탄자니아도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남미 국가에서도 비트코인의 법정화폐 채택이 더 확대되는 거 아니냐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제도권에 본격적으로 편입이 될 수 있을 만한 뉴스일까요?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과 DB하이텍, 키파운드리가 국산 차량용 반도체 공동 개발을 위한 첫 발을 뗐습니다. 전력 반도체가 국산화의 첫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산 차량용 반도체 공동 개발을 한 첫 번째 이유는 요즘 반도체 부족으로 자동차를 아예 생산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완성차 업체들의 손실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그럼 직접 만들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피력을 한 겁니다. 아예 이번 기회에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의 핵심 부품인 반도체를 내재화하겠다라는 의지인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국내의 생산망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 부품 계열사인 현대차그룹의 현대모비스가 이 반도체 사업 역량을 앞으로 결집할 것 같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작년 12월 현대오토론 반도체 사업 부문을 인수했죠. 앞으로도 아낌없이 반도체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입니다. 현대모비스는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인 팹리스 인수도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여기에 덧붙여서 다시 한번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뉴스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여의도에서는 어떤 이슈에 주목을 하고 있을지 들어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WM센터로 가겠습니다. 김영재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목하고 있는 이 뉴스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저는 2차 전지 관련주가 지금 다시 또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후반부터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랜만에 그 수급도 개선되고 주가 흐름도 양호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그럼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대해 다시 관심을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어제 종가 마감 상황을 보면 LG화학은 마이너스 2.7%, 삼성 SDI가 0.1% 상승, 그리고 SK이노베이션 1.1% 상승, SKC가 0.3% 상승, LNF 2.8% 상승, 첨보가 2.3%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지난 금요일 일제히 상승한 것과 비교했을 때는 종목별 차별화가 진행되었지만 그래도 지난 몇 주 동안의 움직임보다는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수급 상황도 순매도 지속하던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인 종목들이 대다수였다는 점도 특징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이렇게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원인으로는 크게 세 가지 들 수 있는데요. 먼저 중국 2차 전지 업체들이 꾸준히 지금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에 대한 상대적 저평가가 부각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큰 원인일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중국의 대표적인 2차 전지 완성업체인 CATL은 사상 최고가 행진을 하고 있는데 지난 한 주 동안 5% 상승했고 그 기간을 3개월로 연장해보면 무려 주가는 32%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국내 대표적 2차 전지 업체인 LG화학의 주가가 10% 하락한 것과 삼성 SDI도 7%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시가총액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그 CATL의 경우에는 전체 매출의 85%가 자국인 중국 내에서 발생하는데 올해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기차 침투율이 10%를 돌파한 것이 주가 상승의 촉매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의 주요 매출처인 미국은 아직 전기차 침투율이 3%대에 머물러 있고 유럽은 지난해 크게 상승해 11%까지 올라왔지만 올해는 상승률이 성장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국내 종목들 주가 부진으로 이어진 상황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최근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요인으로는 미국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2차 전지 공급망 검토 보고서에서 국내 기업들의 수혜를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미국 내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 판매를 촉진하고 핵심 소재 공급 강화 및 지속 가능한 생산 등을 강조했기 때문에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의 미국 내에서의 역할 부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특히 미국 자동차 판매 4위인 피아트 클라이스러 그룹이 아직 미국 현지 2차 전지 공급사가 없기 때문에 이번 7월 초순 관련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지금 시장에는 긍정적인 대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하반기 성수기 도래에 따른 물량 증가와 삼성 SDI 그리고 LG화학 등 미국 내 설비 투자 확대 소식이 나오고 있다는 점 역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상승 모멘텀이 되고 있다고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일단 수급 회복이 진행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이지만 이번 상승 모멘텀으로 인해 현재 추세가 무너진 종목들이 반등에 성공한 이후 중기 추세까지 상승 전환되는지는 추가적인 시간을 두고 좀 관찰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생산 업체보다는 소재 업체의 수급이나 차트 움직임이 더 양호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현 시점에서 2차 전지 관련주 투자는 완성 업체보다는 소재 업체가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산업 리포트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의 수익성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의 전기차 침투율이 크게 증가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올해 하반기는 기대할 수 있다는 그런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움직이기보다는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과 현재 왕성차 업체들의 자체 배터리 생산 계획 발표로 훼손된 장기 성장에 대한 신뢰가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일단 이번 반등에서는 추세가 확실하게 무너진 삼성 SDI와 LG화학의 주가가 상승 추세로 복귀하는지에 관전 포인트를 두시고 일단 반등 시 비중 축소 후에 추세 전환이 된다면 재매수하는 전략이 가장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상승이 순환매 차원 수준의 반등으로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서 아직은 보수적 관점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을 봐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2차 전지에 대한 매력을 계속 얘기를 해주셨는데 결론은 지금의 반등 구간을 이용해서 차익 실현을 해나가야 한다라는 결론입니까? 네, 전제가 있습니다. 추세가 무너진 종목에 한해서는 이번 반등 시 비중을 축소하셔야 되고 그리고 혹시라도 좀 더 올라가서 추세가 다시 상승으로 전환될 시에는 다시 재매수하셔도 늦지 않다는 그런 전략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2차 전지 종목별로 차별화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재 완성 배터리 업체보다는 네. 소재 부품 쪽, 그 재료 쪽의 주가 흐름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지금 만약 2차 전지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면 완성 배터리 업체의 비중 축소 그리고 소재나 재료 쪽으로의 2차 전지 업체에 대해서는 오히려 비중을 조금 확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추세가 좀 무너졌다고 판단을 하시는 완성 2차 전지 제조업체들은 가령 어떤 기업이 있습니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 SDI가 가장 추세가 확실히 훼손됐고요. 예. 그리고 LG화학도 추세가 일단 무너진 상태에서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특히 더 반등 시 매도를 좀 하셔서 좀 비중을 축소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전략이다. 물론 갖고 계신 분이 하나에서 있는 거고 신규 투자하실 분들은 이 두 종목에 대해서는 일단 관망세를 보신 다음에 추세가 확실히 전환되는 거를 확인한 이후에 매수하셔도 늦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세 전환 이후에 매수해도 괜찮다는 것은 그렇다면 기업의 내용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까? 이익 성장에 대한 내용은 훼손이 되지 않았다라는 판단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대형주들의 그런 투자 심리는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어느 기업의 이익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시장의 진행 상황 이런 것이 전부 다 녹아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장 상황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가총액 대형주들의 추세가 무너진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수는 상승하고 있다. 결국 지금 현재 작년에 정말 좋았고 올해까지 좋았던 종목들이 지금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고 그 외에 경기 방어주라든지 아니면 일부 지금까지 올라오지 못했던 밸류에이션이 낮은 가치주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셔야지 작년부터 꾸준하게 올라와서 지금 조정을 보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관찰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